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남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실 텐데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보좌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무부 청년 보좌역이라고 그러죠. 범죄 심리학자가 발탁이 됐는데 그분이 요즘 핫한 또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 제자다. 이게 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홍정윤 씨입니다. 네. 30살이시고요.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로 직함이 돼 있고, 근데 법무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갖고 각 부처마다 청년 보좌역이라고 하는 거를 채용을 하고요. 장관의 보좌역이죠. 네. 뭐 전문 임기제인데 보통 6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 24곳에 도입된 직책이고요. 그래서 청년의 시선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홍정윤 씨가 발탁이 됐는데, 네. 근데 뭐 이분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이분과 관련된 분이 이제 이수정 교수시죠. 이제 이전 같으면 이수정 교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몇 가지 이제 이수정 교수와 관련된 이수정 교수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몇분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홍정윤 씨가 나오면서 프로필로 가져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네. 저 이수정 교수가 아마 번역 편저했다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저작권 문제하고 왜냐하면 그리고 제자들이 다 번역했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제가 그 제자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인으로 출마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뭐 그냥 뭐 범죄 심리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베끼고 다 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은 네.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네. 연결되는 게 그겁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쓰신 논문들이 대부분 이제 공저가 많습니다. 공저라고 하는 건 대부분 박사과정, 석사과정이랑 2, 3이죠. 그쪽 분들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엉망으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빨대를 꽂았다고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명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수정 교수님이 본저자로 들어가 있고 아니면 주저자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일은 다 박사, 석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다고 하면 저는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제가 이제 다른 많은 그 방송에서 범죄와 관련된 이수정 교수님의 언급이라든가 뭐 이런 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제발 학문적으로 말씀하셔라. 남들 다 하는 얘기 하지 마라. 네. 그게 학자로서 할 말인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수정 교수님은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때는 범죄 심리학이 또 이렇게 한 없었대. 분야로 대한민국에서 있지는 않았었어요. 있었고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하신 게 아니라 연세대에서 연대에서 하셨는데 나왔었죠. 네. 거기서도 범죄 심리학 분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셨든 이제 그걸 바꾸셨다고 하면은 거기에 네. 대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본인이 범죄 심리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본인의 학위라든가 본인의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어떤 뭐 교수라고 하면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국회의원을 출마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명확히 본인이 해명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왜 제가 홍정윤 씨 얘기할 때 그분 얘기를 하시면 이 이수정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네. 홍정윤 씨가 학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격이 없다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격이 좀 세명이 필요한 분한테 학위를 하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홍정윤 씨도 그분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럽니다. 이제 청년 보좌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정책적인 걸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어떤 일종의 전위대처럼 운영하겠다는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네. 모호해갖고 왜 뽑아놓고 아무 일도 안 시키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년 보좌역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네. 젊은 마인드로
무엇인가 법무부에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뽑아놓고 모아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이 없는. 네. 그게 청년 보좌역을 비판하는 분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무부에서 전문 임기제 다급, 그러니까 가나다 할 때 그 다급, 네, 다급이죠, 청년 보좌역이라는 이걸 직책을 신설을 해서 네. 뽑았는데 이 청년 보좌역은 대통령의 아마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곳에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실제 그들의 역할을 좀 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각 장관실 소속으로 이런 자리가 좀 마련이 돼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이수정 교수의 제자라고 얘기되는 홍장윤 씨가 지금 채용이 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지 예,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그 스승인 이수정 교수가 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의혹을 좀 해명해 달라 이런 겁니까 지금? 까놓고 이수정 교수는 방송이 만들어둔 학제죠.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분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게 대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무슨 뭐 전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너무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들은 많이 있다고 하면은 네.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출마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죠. 아, 본인의 논문이라든가 본인의 학문적인 역할이라든가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정윤 씨 말씀하실 때 이수정 교수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 배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수정 교수는 이제 이번에 선거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럼요. 이제 본인이 출마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들을 뭐 논문이라던가 뭐 공접 이런 예. 이게 이제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이슈가 얽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로 예. 하시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내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건 브로커라고 하는 이 전현직 경찰 관련된 수사가 지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에서 A경정 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 뭐가 문제이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 부패 사건의 핵심적인 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사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수사는 지금 어느 쪽에서 하는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비경감이라는 사람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 광주지검에서 이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수사가 얼마나 이렇게 좀 엉성하게 됐는가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경찰들을 수사할 때 이게 불구속 수사하게 되면 이건 사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수사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수사 내용을 알면서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피의자가 됐을 때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광주지검에서는 위에서부터 할 거면 위에서부터 하고 아래서부터 할 거면 아래서부터 하고 어느 범위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치안감이 자살하는 사건처럼 네. 특정한 형태의 기간을 두고 몰아가기를 해버리면은 그런 불행한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한테 몰아주려고 하니까. 지금도 이걸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퍼져 있는지를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남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관급자재 납품이라든가 이 성모씨 관련된 주요 브로커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의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해버리면은 네.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경정은 광산서 네. 수사 과정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사건 브로커 네. 성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서 그 관련 사건이었던 가상화폐 사기범 사건을 무마해줬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경찰도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그렇죠. 되고 한둘이 아니죠, 지금. 수사를 지금 네. 대대적으로 벌이고는 있는데 이게 밑에서 아까 아래부터 올라가는 건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수사에 틈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각이 얘기를 되고 좀 막 하는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으나 제대로 된 이 자료 같은 게 확보되지 않아서 아마 기각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성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브로커, 사건 브로커라는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경찰들이 받아가지고 좀 도움을 주었고, 사건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뭔가 한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 성모 씨라고 하는 브로커가 뭐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전남 도교육청 산하기관 강급자재 납품, 이건 또 역시 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거죠? 그냥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이 성모시 광주 지역에서. 저도 이제 제 친구들한테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네. 꽤 유명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이것저것 성모 씨라는 다 사람이? 저 뿌리고 다녔나 봐요. 그러면 사실 관련된 게 한둘이 아닐 텐데. 근데 축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럼 축소? 그러니까요. 수사를 왜 이 모양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광주지검에서. 네. 그 질질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한 번에 탁 쳐버리든가 네. 아니면 뭐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든가. 그러니까 의혹만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부패 공무원 많다? 뭐 이것만 계속 흘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수사 안 되고. 어쩌자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냥 마무리 질 건가요? 보통은 마무리 짓죠. 그냥 지금.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목포 쪽에 있는 그 검찰 수사관은 지금 구속 상태예요. 그래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쪽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수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호하려고 구속을 해버렸나?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어떤 이걸 수사 내용을 발표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은 네.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이 정도라면 나왔어. 벌써 치안감이 자살한 지가 며칠이 되니까. 그랬죠.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 명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면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건데, 실제 그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흐지부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뭐 하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게 없다. 지금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이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곳곳에 수밖에 있는 없는 거죠. 거죠. 예. 이게 왜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건 브로커를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의 정리가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느 고위층까지 있다는 건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건드리면은 어떤 큰 사고가 난다는 그 의미를 하는 네. 거라고 하면은 네. 경찰청 차원에서 아예 까놓고 다 하든가 아니면은 요건 스스로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아주 구조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한다든가 네.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터트리지도 못하고 그냥 묻기는 애매하고 네. 저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적미적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어쨌든 경찰 내부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윤희근이라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걸 내 임기 안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이제 뭐 어느 쪽이든 크게 터지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덮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승진 구조랑 연결이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부 승진하려면은 시험을 보던가 심사, 그러니까 평가가 좋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시험 공부에 매달리거나 그다음에 심사라고 하는 거는 또 자기네 위에서 이제 아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또 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니까 잘 보일 방법이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브로커한테. 그러고 네. 근데 그럼 거꾸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심사 승진 비율을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시험을 보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 외에. 그럼 시간이 필요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알보직, 좋은 보직에 그 사람을 갖다 놔야 돼요. 네. 그럼 그걸 갖다 놓는 걸 누가 해주느냐?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이 선배, 또 하는 건가? 또 자기 선배. 예를 들면 경찰대 출신 경찰대 선배가 갖다 꽂아주고, 그럼 대놓고 너 시험 보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럼 아예 그럼 시험을 줄이지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심사 승진을 높이는 거잖아요. 심사 승진 높인다고 해버리니까 이런 브로커의 개입이 더 높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지금 경찰 조직 구조, 그러니까 경찰은 많은데 승진이 네. 잘 안 되고 적체가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교육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가 어디서는 똥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똥별이요? 예, 예. 그게 뭐죠? 그 능력은 없는데 별 달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장성들. 그래서 제가 똥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경찰에도 똥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별 달고 있어. 뭐라고 하죠? 그건 보험을 받는. 흔히 말하는 관용차 나오고 그 별도 사무실 나오고 네. 실제로 미국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선진 경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별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촘촘히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총경, 경무관, 치안감 이런 식이 필요 없어요. 기껏해 한두 개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자리를 주려고 계속 이걸 늘려놨어요. 이게 늘려놓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식으로 한 4단계, 3단계로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팀원, 팀장, 부서장 정도만 하면은 네. 충분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거를 하위직한테 갈 돈을 고위직의 일종의 뭔가 그 자리 값으로 하는 예상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지금 그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위직은 이만큼 되는데 압정 구조라는 게 하위직은 이만큼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압정 구조라고 하는 거죠. 구조가. 그 압정 구조라고 구조. 그래요? 예, 뾰족한. 여기 올라가고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너무 이제 힘들겠네. 문제는 그거죠. 예. 그럼 미국은 어떤 구조냐? 대충 이 정도 구조입니다. 즉 말하면 팀원이 일을 하는데 팀장이 자기 업무가 아니면은 함부로 터치 못해요. 권한을 명확히 주니까. 근데 우리는 위에다 계급 구조로 올라가니까 이 문제가 네,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급 정년, 계급 구조, 그러니까 압정 구조라고 경찰 조직 구조랑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네. 바꿔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의 경찰의 고위직들은 들인 돈이 있고 들인 돈이라 그러면 들인 어떤 저기 뭐라 하나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네. 올라오려고. 그게 사실 아깝죠. 그러니까 그걸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경찰 개혁을 주장했던 많은 분들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 뭘 해도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 승진, 이거 심사 승진, 뭐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네.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된다. 그거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구조 자체도 문제이고 예컨대 경찰서장이 이제 총경급일 텐데 그렇죠. 예, 이게 전체 경찰 계급 11개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정도. 그렇죠. 근데 또 숫자로는 0.5% 정도밖에 예, 안 그 되고. 정도죠. 그러네요. 예. 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11개, 5개가 반, 이거 5밖에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조직 구조라고 하면 이렇게 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워낙 적다. 적게 만드는 이 겁니다. 얘기죠. 예, 예. 적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지금 그렇게 왜냐하면은 한 단계 올라갈 때 다 떨어져 버리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이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계급별 정년제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정원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이 계급 정년제에 승진 못하면은 그냥 옷을 벗어야 돼 버려요. 네, 그 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예. 다른 데는 의미가 있는데 경정 14년이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찰들이 경감까지도 올라가기 힘듭니다. 보통 경감 정도, 경정 밑에 있는. 네. 그래서 이 계급 정년이란 걸 사실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계급에 몇 명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이건 만들 필요 없다. 이건 다 정무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한 계급으로 통합시켜서 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계급이 아니라 직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직위로. 직위로. 예. 왜냐하면 직위로 가게 되면 사실 계급적인 따를 필요 없죠.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서 그 직위를 못 맡게 되면 다른 직위로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계급이 아니면은 네. 안 되니까 탈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 그런 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정 14년이라는 거는 경정으로 재직한 지 14년이 됐는데도 총경 못 달면 그만둬라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총경된 지 11년이 넘으면 경무관 승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만둬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직 그런 경찰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이건 의미가 없는 되는데 겁니다. 문제는 이제 경정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지금 그 2010년도 당시 조현호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에게 인사 청탁한 경찰관 16명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사청탁 문제가 만연하다. 예, 예. 제가 들은 것도 제가 경찰과 같이 된 것도 거의 25년 되는데 거의 매년 네. 거의 매년 이런 얘기 다 들려옵니다. 그래요? 투서하고 서로 이 찍어내고 그게 지금은 좀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투서를 해요. 네, 같은 투서도 경찰이? 하고 예, 같은 경우 제 저거 사건 처리할 때 누구 돈을 받았느니 많으니 해갖고 왜냐면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여론이 있으니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무섭네요. 그래서 그 정도에는 어떻게 경찰이라는 자들이 저렇게 치사하게 할까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좀 오죽했으면 조현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 청탁도 이 정도인데 외부 청탁만 그 얘기예요. 외부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아래쪽은 얼마나 심하겠냐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조직 개편을 해서 그러면 자리를 좀 마련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조직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안센터를 952개에서 202개로 줄이겠다는 왜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치안센터라고 하면은 좀 시골이나 아니면 변두리 같은 이런데 오히려 그걸 확대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갖고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러니까 도심지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도시 바깥이라든가 이런데 치안은 치안이 좀 위험해질 것 위험해지는 같은데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기죠? 뭐가 생겨요? 모아놓으면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윗자리. 그러니까 윗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 지금 예, 외곽을 없애고 자꾸 집중시키는 예, 예.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근데 그 의심에 왜 들어오냐면 요번에 이제 경찰서장 자리에 경무관 자리를 2개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83개에서 85개 2개를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자리 2개 늘린 거예요, 군대에서. 그럼 그 별자리 하나에 들어간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조직 개편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이 경찰의 수뇌부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자리 만들려는 조직 개편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치안센터를 200개나 없앤다 그러면은 정말 요즘 좀 치안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 시골에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깨 훔쳐가는 놈들, 뭐 깨를 훔쳐가요? 네. 깨 말리려고 쌀 널어놓은 거 훔쳐가는 놈들. 아이고. 근데 그게 보통 장난인 것 같지만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이거 손 전혀 못 댑니다. 그래요? 왜냐? 아니 거기를 가서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 이미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치안센터라는 건 그런 치안 취약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돼야 되는데 이 엉성하게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그럼 조직 개편의 방향성이 뭐냐? 네. 그러면 순찰 경관 늘리고 도심 순찰하게 하는 게 이게 치안의 방향이냐? 그게 효과가 더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윤희군 경찰청장 지금 출마설이 솔솔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아마도 충북 청주 흥덕구가 유력된다. 그 고향이 청주 상당 미원면인데 아마 이 여기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인물난도 겪을 것 같고 저 여권에서 그래서 계속 이걸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거는 윤익은 너 뭐 하냐? 귀한 게 빨리 뭐냐? 나와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너무 세갖고 그럼 이분은 매우 고민스럽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나가고 싶지 않을 텐데 어차피 떨어질 거라면. 아니, 저 지지율이 높으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좀 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지금 8개월 지금 남아있는 임기가 네. 그 전에 나와가지고 한 대 바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욕먹을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선거 들어가면 지금 이태원 참사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본인은 좋은 말씀으로 임기를 완수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와갖고 본인이 했던 본인 임기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거 본인이 해명을 하시고 잘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평가 아무것도 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막 너무 정신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유아인 씨, 배우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대만은 인정했는데 프로포폴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프로포폴을 한 거는 인정했죠. 근데 그게 의료용이라고 한 거죠. 의료용이라고 의료용으로 한 얘기하고 거죠. 있군요. 그러니까 9리터 이상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렇죠. 사실과 다르다는 게 본인이 그 부분 맞다. 근데 그건 다 의료용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왜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이러는 걸까요? 거기에 그 변호사가 대검 마약과장이셨죠. 네, 그 비싸신 우리나라 분이죠. 최고의 마약 수사 검사라고 하시는 그 유명하고 그 훌륭하신 분이 유아인 씨 변호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이 그거죠. 어차피 나온 거는 대만은 나왔잖아요. 그거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건 인정하고 나온 거 인정하고 나머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있어도 사실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퉈보자라고 그러면은 하는 거죠. 공소 사실에 문제가 생길 수 문제가 있겠네요. 생길 수 있죠. 공소장에도. 네. 왜냐하면 어. 언제 코카인 다른 약물을 했다는 게 특정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범죄 네. 사실이라는 건 특정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유죄로 하기가 힘들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사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사실은 특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 예. 그냥 딱 나온 거 객관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인하자 이런 거다. 네. 하정우 씨 사례가 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정우 씨도 그래요. 하정우 씨는 인정했죠. 이 프로포폴 한 거 인정했는데 벌금 나왔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네. 뭐 그 케이스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그렇군요. 사실 벌금으로 막으면 성공한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지금 그런 케이스로 지금 가려고 그러니까 싸게 맞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이성균 씨는 왜 경찰이 또 추가 소환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성균 씨한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인정했단 말이죠.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드래곤이라든가 이성균 둘 다 경찰이 사과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드래곤은 마무리할 거니까 사과를 할 것 같고 사과를 네네. 하기보다 이제 마무리할 것 같고 이성균은 본인이 인정했는데 안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그걸 일종의 제보했던 새끼마담이 네. 관련된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둘과 같은 데는 협박 관련된 공갈 관련된 걸 엮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아닌 것 같아요. 마약 말고 이제 다른 범죄로. 예를 들면 네가 공갈을 받았어? 너는 왜 이렇게 했어? 그거에 대한 부분 같아요. 네. 하여튼 어렵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호사님이 어렵다고 이성균 씨는 그럼 처음에 전략이 잘못됐네요. 왜 인정했을까요? 나올 줄 알았죠. 나올 줄 알고. 왜 했으니까. 아이고 머니나. 자 어쨌든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명구스럽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처벌 받을 거 받으면 되는 건데 또 제가 이렇게 좀 여기 앉아서 말을 하고 있네요. 죄송스럽고요. 자 좀 전에 배상훈 교수님께서 이수정 교수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내지는 좀 정리를 다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청년 보좌역 신설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하는 부분 얘기하시면서 범죄 심리학 교수로서의 이런 전공이나 이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수정 교수가 처음에 저도 심리학과 나와서 잘 알고 이수정 교수 원래 그때부터 알았었으니까 그 연대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 범죄 심리학 전문 이건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랬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실제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전공 바꿔서 전문 분야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간단한 언급이었다인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논문 제자들과 함께 쓰는 그 논문 관련된 내용도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지도하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공저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배상훈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공저 논문들에서 어느 정도나 이제 본인이 좀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그런 그 도움 없이 한 부분이 좀 퍼센테이지가 좀 정확히 좀 나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번역 편저 관련해서도 저작권법 문제 이제 얘기했었는데 편저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또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냥 일단 언급을 하신 그런 정도의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 얘기를 왜 했느냐 이분이
현실적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맞습니다. 예.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수정 교수님께서 반박하시거나 뭐 이런 의사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혹시 저희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칠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못 말했으면 또 제가 사과드리고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